어떤 환자분이 임플란트 주변 뼈가 높고 나사가 노출되어서 그게 또 앞니 쪽 임플란트라 웃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사가 통째로 빠지는 것까지. 그럼 임플란트 정말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내용 치과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쓸 것 같은지 환자와 의사의 생각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63.6%는 10년 이상으로 예상한 반면 치과 의사의 43.2%는 최대가 1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일종의 치주 질환입니다. 첫째는 잇몸 점막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뼈 손상까지는 없습니다. 잇몸이 조금 붓고 빨갛게 변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 경우 염증이 잇몸을 넘어서 뼈까지 진행된 상태로 잇몸뼈가 내려앉아 임플란트가 노출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전체가 금속이어서 충치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하면 속도가 자연치아보다 훨씬 빠릅니다. 임플란트가 왜 자연치아보다 치주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잇몸병의 원인인 치태가 임플란트 주변에 더 잘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아에는 주변에 PDL이라고 불리는 치주인대 파이버가 여러 방향으로 치아를 보호해 주는데, 임플란트는 이러한 PDL 구조가 없거나 굉장히 적어서 취약해요. 임플란트 주변에 방어하는 성벽이 자연치아보다 얇고 약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잇몸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대충 해도 잇몸이 건강한 반면, 누군가는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잇몸 질환이 생기곤 합니다.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고 이를 뺀 후 하시기 때문에 치주염에 대응하는 주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에 40대부터 치아를 다수 빼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치와 스케일링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은 잇몸약, 미노클린 연고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사용하면 임플란트 정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빼고 나면 잇몸이 꺼지는 골 위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골이식이 필수적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골이식 하지 말라는 유튜브 원장님들이 있으시던데,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심어져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면 치태가 나사 사이사이에 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킵니다. 몇몇 유튜브를 보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으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가끔 보면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어금니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 쪽은 각각각 심는 것보다 브릿지 형태로 적정한 거리를 띄워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플란트는 본체 위에 치아를 연결하는 형태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두께가 얇아서 어금니와 같이 센 힘이 가해지는 곳에서는 본체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임플란트는 틈을 따라서 골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가 적당한 임플란트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행위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깊이, 생물학적 폭경,
수명, 뼈의 두께, 직경의 관계, 임플란트 끼리의 거리, 이런 거 고려하면 변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면 피가 나고 시야가 좋지 않아져요. 이래서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사전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덴티피디아였습니다.